오전에 나온 경제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 가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김건희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딱 보이는 헤드라인이 있죠. 조선 세계 1위가 2위를 먹었다. 먹을 수 있다. 가능성. 네. 메머드 조선업체 탄생이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어제 밤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협 찬반 투표를 반대하며 일단 2차 투표 진행이 연기됐습니다. 대우조선 인수 추진을 반대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요.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피인수설에 대우조선해양 급등. 현대중공업 지주는 하락세로 엇갈린 흐름입니다. 자, 내용 보실까요? 대우조선의 인수를 나타냈을 시 이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서는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빅2 체제로의 재편은 조선 경기 불황 심화와 함께 정부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주인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물론 일대 주주 어디 바로 이 산업은행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이런 회사였었다라는 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현대중공업이 2조 원을 어떻게 보면 를 투자를 해서 대우조선을 어떻게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였었는데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왔던 기사에는 이런 식의 기사가 떴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를 하나 차린답니다. 이렇게 돼서 현대중공업이 1대 주주, 2대 주주는 산업은행이 된다라는 네. 거.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합병이 되는 겁니다. 인수가 아니라 합병.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생긴 거다. 즉 그런 해양이 조선 회사가 두 개가 생기는 구조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도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 부담이 없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오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한 이런 이슈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원투가 어떻게 보면 합쳐지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바로 산업은행이 자기들의 주요 주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부터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금력 같은 게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입장에서는 세계 1, 2위 그렇죠? 조선사가 합쳐지는 측면이다. 업계 관계자는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잘 성사되면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 한국 조선사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그렇죠? 문제가 됐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잘 탄탄하게 내실을 만든 다음에 이제 주인을 찾겠다 했는데 처음에 나온 게 삼성중공업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가장 여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이 새 주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주가도 오늘 한 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한 6%가량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아마 오늘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나타냈는데 지난 한 해 통틀어 2018년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58조 8,867억 원. 2018년도에 굉장히 사업을 잘했고요. 그런데 4분기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한 해는 좋았는데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죠. 전년 대비 28.7% 감소. 특히 가장 최대였던 그 전분기보다는 30% 이상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떼어서 볼게요. 지난해 통틀어서 영업이익이 전년비 26%, 역시 문제는 하반기였습니다.
차이나 쇼크를 볼까 하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에서 매출이 뚝 떨어짐에 따라 차이나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애플 4분기에 아이폰 매출이 15% 급감을 했는데 중국 안에서의 매출 반등 과연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인데요. 내용 좀 자세히 보실까요? 전 세계 스마트폰을 양분해온 삼성전자와 애플이 잇따라 차이나 딜레마, 최대 소비시장 중국에서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의 그 삼성과 애플의 전망을 볼 때 일단 차이나 쇼크, 실적 쇼크 이후에 주가는 좀 반등 경향이에요. 앞으로의 중국에서의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휴대폰 쪽을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애플에서도 이번에 가장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눈에 띄었었던 게 뭐였냐면 결국은 우리 중국 쪽에서 많이 못 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아예 고백을 해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휴대폰 이런 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되는데 실제 어떻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선호도가 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당분간은 계속 고고식을 외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거의 전고점 언저리까지 이미 주가는 올라와 버렸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목표는 그래도 한 52,000원 계속해서 고고싱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다? 수급에 의해서 가는 시장입니다. 절대 뭐 경제 지표나 뭔가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지표나 숫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수급은 가장 먼저 시장에 가장 먼저 선두에 있는 수급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월에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의 그렇죠? 종목이 삼성전자였죠. 맞습니다. 실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000억 넘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고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이 단초는 뭐다? 결국은 외국인일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중순 정도에 아마도 MSCI 지수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겁니다. 즉 중국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될 거고 우리나라의 비중을 낮춰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4조 정도가 매물로 계속해서 출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또 매도가 나오는 게 아마 삼성전자일 거니까요. 거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고고싱을 아마 외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소비시장 하면 중국인데요. 애플도 중국에서 반미 감정이 크게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아이폰 보이콧이 이어졌다라는 분석인데 애플 4분기 실적에서 중국 매출이 30% 뚝 떨어졌고 그에 앞서서 삼성전자가요. 애플보다 먼저 차이나 쇼크를 경험했는데 한때 스마트폰 5대 가운데 1대가 삼성이었던 만큼 굉장히 중국에서 잘 나갔다가 지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대도 못 미친다고요. 그렇죠. 아예 거의 사라져버린 이런 느낌이다라는 중국에서는 저가 스마트폰을 계속 공략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한국의 스마트폰을 밀어내고 있잖아요. 중국에서의 돌파구 어떻게 찾아 나설까 한번 예의주시 해보시죠. 애플과 삼성전자 살펴봤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수급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52,000원의 목표가 좋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설계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이 단어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이목을 끌만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보브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지금 현재 비메모리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메모리 쪽, 즉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것 같아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어보브 반도체하고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연관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실제로 비메모리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헤드 쪽입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가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단기 이슈보다도 더 큰 좀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 볼 만한 이런 이슈가 분명히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더 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전략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한 8,000원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를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놀던 가격대는 그 정도 가격대였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되어 있었던 거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강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로 끝날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놀던 가격이었던 8,000원대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야말로 오늘 어보브 반도체는 삼성 효과를 단단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